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5 개정 총론 해설을 통한 교육학 예상 문제 유추하기 시간입니다. 이 강의를 제가 찍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이유는 시험을 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개정 총론을 한 번은 읽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혼자 읽다 보면 재미도 없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허비되는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모르는 것은 댓글로 여러분이 남겨주시면 소통하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혼자 보는 것보다는 이제 이 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본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연관돼서 우리가 조금은 더 깊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2까지는 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 할 거는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본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교수학습,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시 여기는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학생들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리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교수학습 방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기본사항이라고 해서 125페이지에서 14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교수학습의 어떤 운영과 평가와 그 교육과정의 어떤 운영, 그 다음 교수학습 방안, 평가 방안 전반적인 거에 대한 약간 요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편성한다. 이제 말씀드리지만 일단 원리, 기본적인 어떤 요약해주는 원리가 바로 기본사항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원리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게 바로 교수학습 단원, 평가 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원리 부분에서 첫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문성을 발휘할 때 또 뭘 해라?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교육과정을 편성해라,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인트는 교원의 전문성 발휘와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춰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교 여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만족도가 높은 교육과정이 되도록 학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학교 교육은 종래 국가주도적인 획일적 교육 운영 과정을 탈피해서 지역의 여건과 학교 실정에 맞게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학교 중심 교육과정 시험이 나왔었잖아요. 작년인가 아마 재작년에 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걸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 학교 교육 과정이 중요한 건 나도 알겠어. 그러면 그 학교 교육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이게 그 다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겠죠. 학교 교육 과정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시험에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색 있는 학교만의 교육 과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들이 필요할까? 밑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러한 학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의 노력과 흥미를 존중하고 이렇게 진로 적성의 희망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만들고, 학교는 교육과정을 다양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이렇게 파란색 부분 보시면 학교장의 교육적인 판단과 신념에 따라서 전 교직원의 공동 사고와 참여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해라, 이겁니다. 이 모든 교직원이 참여해서 공동적으로 사고하고 참여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라. 이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결국 지도성 측면에서 분산적 지도성과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교육행정 파트에서. 그래서 우리 지도성은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명이 이끌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지도성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도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분산적 지도성, 이것이 시험 문제와 결탁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과 연관해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학교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사 모두가 공동 사고를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서 모두를 막 조종하고 이렇게 사기를 붙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성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A, B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B 업무와 관련된 사람 그 분들과 교장 교화생들이 모여서 지도성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때는 그 지도자들 모두가 함께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게 이러한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분산적 지도성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분산적 지도성입니다. 물론 시험에서 우리가 이미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해서 리더십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리더십 부분은 안 나올 수 있는 게 좀 나올 확률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년 연속적으로 조직 문제, 교육 행정에서 조직이 계속 출제가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도성이 출제되었다고 해서 안 될 법은 없는 거죠. 확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 지도성이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분산적 지도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교육 과정에 근거해서 시험을 출제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연관시킬 수 있겠죠. 자, 이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학교 교육 편성 운영의 주체는 결국 교사이다. 교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교사가 특색 있게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교사는 교육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편성에 동참해야 된다. 한마디로 열심히 참여해서 만들라 이 뜻이겠죠. 학교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정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 부분에서 바로 교사 책무성입니다. 교사 너네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이겁니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방안이, 그 중에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백워드 모형입니다. 백워드 모형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했을 때는 평가 문제를 무조건 교사가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평가 문제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 방식 하나하나 다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교사가 책임감 있게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캐치해낸다면 이미 나왔던 걸 배제시키고요. 물론 이 책무성은 이 백워드 모형 말고도 더 중요한 것들인데 이미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외하고 나올 수 있는 건 이 부분에서는 분산적 지도성과 백워드 모형이다. 꼭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두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럼 이런 교육과정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 교사들,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강조해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이 나온 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재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연주의 개발 모형의 어떤 정의와 특징 이런 것들을 서술하라고 시험에 나왔었죠. 그게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수기의 과정,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필요하다.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라.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장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단 특수한 고등학교는 산업 수요에 맞춰서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진 학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거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을 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뭔가 보완해주는 어떤 시스템 기구를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장이 운영을 결정하는데 자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명시되어 있다. 자문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문은 이제 그 좋은 방안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겠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여기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함께 그 만들어 나가려는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교원들의 재량권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모든 교직원들이 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위원회가 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매우 적겠죠. 교육학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지만 그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육과정을 안 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교교육과정위원회라는 이 시스템 기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소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론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역은 1번부터 7번까지 진행됩니다. 일단 그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을 만들고 운영 방안 설정하고 모색, 근데 편성 운영 방안 모색, 지원 활동, 점검 활동, 연수 지원 활동, 평가 활동 이 모든 활동 7가지 활동을 진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가지 정도는 간단하게 한번 숙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인사, 전문가 등 다양한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는 이렇게 보시면 지구자율장합협의회,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그리고 교육과정연구회, 교과연구회, 다양한 교수님들 이런 전문가 위원들을 참여시키도록 한다. 이게 이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기 역할을 하는 건 교육과정 모형으로 나왔잖아요. 그 다음 부분에서 이것과 연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컨설팅 지원, 즉 컨설팅 장학이 바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장학. 우리 장학은 아마 지금 그 협동적 동료 장학만 제 기억으로는 시험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협동적 동료 장학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발달 그 장학 시대에 나온 게 바로 중요한 장학이 뭐냐면 컨설팅 장학과 멘토링 장학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는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멘토링 장학도 아마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외부의 자문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학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교원의 참여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다양한 교원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교원의 참여만으로는 질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외부의 어떤 전문기구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교원들의 참여 여기 더불어서 다양한 이제 그 지역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 컨설팅이라는 거죠. 컨설팅.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장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자문단을 만들어서 함께 의사결정한다. 그 역할도 포함돼서 그게 교육과정위원회가 할 역할이고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육과정위원회가 안에 구성되어 있는 그 요건들을 살펴보면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컨설팅 지원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컨설팅 장학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컨설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외부 전문가들한테 조언과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컨설턴트에게 외부에게 조언을 구하면 왜냐면 내부에서는 학교 교육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뭔가 부장간의 어떤 위계 질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부 안에서 뭔가 조언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아예 그 내부 사정과 연관이 없는 외부의 컨설팅 의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컨설팅 의뢰를 하면 컨설팅 전문가들은 아예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 내부의 구성원들과. 그러니까 마음대로 개혁과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컨설턴트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일방적으로 컨설턴트들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모색해 나가는 그런 장학 시스템이 컨설팅 장학입니다. 물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요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결국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 첫 번째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교사의 책무성 그리고 책무성으로는 힘들 수 있으니까 컨설팅의 조언을 구하자.
이러한 큰 맥락을 본다면 당연히 이런 컨설팅 장학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은 학교의 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의 조언과 위원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할 때 그 편성 방향이 바람직하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약해 보면 이렇게 자유로운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죠.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열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고 마지막으로 교과협의회 및 학년협의회를 통해서 상호 교류를 해 나간다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는 이런 다양한 전문단들이 들어가는 거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를 운영하는 위원단으로서 뭐 학부모님들이 포함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맡아서 확인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교과 뭐 국어과면 국어과끼리 수학과면 수학과끼리 여기에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뭐 학년별로 1학년부, 2학년, 3학년부 합의를 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그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만약 시험 나오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냐? 학교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컨설팅을 받아서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맡고 그 다음에 이거 실제적으로 실천을 담당하는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상호 교류를 하면서 학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의가 길어져서 그런가 끊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